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의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 근데 얘는 평행 이동하고는 다르게 자, 혼동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법이 똑같아. 방법이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 자, 얘는 대입의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대입의 개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 점의 좌표가 이미 한 점을 잡아 볼게요. 요 점의 좌표를 자, 우리가 a라고 잡았을 때 얘를 자, x, y라고 합시다. 이미 한 점.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자,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b라고 하게 되면은 자, x좌표는 동일하죠. 대신 이제 y좌표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당연히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당연히 같을 테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x,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의 대칭 이동이 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y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대입의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얘는 점이든 도형이든 방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면 자, 대충 이 점의 좌표가 되면서 얘를 만약에 c라고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y좌표 값은 변함이 없겠죠? y좌표 값은 변함이 없고 대신 x좌표는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당연히 같을 테니까 c의 좌표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x, y가 되어서 자, y축의 대칭 이동은 반대에 있는 부호, 즉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원점 대칭은 자, 요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 자,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y가 되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요 방법을 쓸 거란 얘기야. 자, 그래서 자, x축 대칭 이동이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x축 대칭 이동이면 반대, 즉 y 대신에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자, y의 부호는 요 놈이죠? 요 놈의 부호가 바뀌니까 요 놈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 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2, 3이 될 거고 원점이면 둘 다 바뀌어. 2,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직선 y는 x 대칭입니다. 그러면 얘는 x하고 y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마이너스 2,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네들 바꾸면 돼. 그래서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자, 점이죠. 자, 7번은 포물선이니까 얘는 도형입니다. 도형도 똑같아. 도형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점은 그냥 자, x축이면 반대 y의 부호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y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고 y축이면은 이 x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은 도형이고 자, x축이면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점은 자, 이 대입의 개념보다는 자, 대입의 개념보다는 그냥 이 반대쪽의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자, 대입 어쨌든 방법은 즉 부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 도형은 대입의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니까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자, 마이너스 y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게 정답. 그럼 다 똑같죠? 자, 얘는 y축 대칭이 되니까 이번에는 그럼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 나머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y는
자,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x 여기다 대입해봤자 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요 부호가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거고, 원점 대칭은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역시, 그리고 y는 x 대신은 x하고 y를 그냥 바꿔버려. x하고 y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건 어떻게 되느냐. x, 자, y하고 x를 바꾸니까 x는 얼마? y제곱 빼기 2y 플러스 3. 이게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완전 제곱식 한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자, 다시 정리를 다시 할게요. 대입의 개념보다는, 자, 점은 반대의 부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입의 개념으로. 자,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는 대칭이동을 배웠으니까 평행하고, 자, 대칭이 결합이 됩니다. 이제 두 개가 섞여 나온다는 뜻이야. 자, 첫 번째, 자, 8번 문제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놈은, 자, 얼마가 되느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자, 부호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 마이너스 3이 됐어. 먼저 대칭 이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처음에, 자, 마이너스 2, 3이 대칭 이동을 해서, 자, 2, 마이너스 3이 되었고, 점이죠, 점. 이번에는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인데, 자,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2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b. 그래서 이번에는 평행 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x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이야,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반대 부호인 이 y의 부호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니까 2 플러스 a, 3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대칭 이동까지 했죠? 했더니 4, 6이 되니까 요 놈이 얼마가 되더라? 4, 6이 되어서 이제 같다라고 두고 a, b값 구해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도형입니다. 도형의 이동이야. 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이번에는 도형이죠. 도형은 무조건 대입이야. x 대신에 x-a 대입.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x 대신 x- 대입을 하니까 첫 번째 단계, 자, y는 3의 나머지 건드리지 말고 x-a 플러스 2. 그래서, 자, y는 3x-3a 플러스 2가 되면서 대칭 이동을,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자, 대칭 이동을 했는데 원점 대칭 이동이면, 자, 얘는 x도 마이너스 x, y도 마이너스 y를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자,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3x, 자, 플러스 3a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직선이 얘야. 요 직선이 얘가 되겠죠. 요 직선이 얘가 되고, 자, 넓이를 2등분, 넓이 2등분하면 당연히 중심을 지나야 되겠죠. 중심이 얼마? 중심만 볼 거니까,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보니까 중심은 2,1. 그럼 얘가 2,1을 지나니까 얘 대입하면 쉽게 풀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대칭 이동입니다.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근데 대상이 원이야. 원은 원래는 도형인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나 마찬가지로 얘는 점으로 적용을 시켰어. 즉 중심을 이용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 평행이동을 하든 대칭이동을 하든 원의 모양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중심을 이동을 시킬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점으로 적용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원래는 도형의 이동이지만. 자, 마이너스 2,1이죠? 자, 요 놈이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으니까 2,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럼 중심이 얘가 되니까, 자,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변함없으니까 4. 자, 요 놈이 대칭 이동한 원. 그래서 대칭 이동한 그 원이 바로 얘가 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네. 그러면 자, 얘를 또 미리 쓰는 게 아니었구나. 대칭 이동이 두 번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중심을 자,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이 두 번 일어났네. 그러면 원점 대칭 이동이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두 번째. 이제 중심을 가지고 놀 겁니다. 자, 마이너스 2,1이 자, 첫 번째 과정에 의해서 원점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2,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얘가 1번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y는 x 대칭 이동이면 얘네들이 바꿀 거야. 바꾸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두 번의 대칭 이동에 의해서 자, 최종적으로 이동한 중심은 바로 얘. 그럼 얼마가 돼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반지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4. 그래서 요놈이 정답. 되게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적용시킬 거냐, 점의 이동을 적용시킬 거냐. 왜? 평행이동은 도형보다는 점이 훨씬 편해. 점이.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점으로 이동시키는 거, 점의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를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11번부터가 이제 활용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뒤쪽에 보면 자, 똑같죠? 자, 평행이동, 얘가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이 되면서 포물선이니까 얘는 도형을 적용시킬 거죠? 도형의 이동을 적용. 그래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원이야. 그러면 이제 얘랑은 다르게 원이 된다. 점의 이동을 적용. 얘는 점의 이동을 적용시키면 돼. 중심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또 원이네. 원은 자, 이등분하게 되면 항상 중심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을 했는데 원이기 때문에 역시 중심으로 해서 점으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이제 조금 중요하네. 24번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여기 보면 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 표현인데 24번은 이 앞에 F가 있어요. 24번은 자, 이동 앞에 F가 있으면 이 F가 있으면 즉 F의 x, y가 F의 x-1, y-2 이렇게 F라는 게 있으면 얘는 도형의 이동을 뜻합니다. 이게 도형의 이동의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21번을 보게 되면 자, 이 표현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 방법 F 이런 게 없죠? F가 없으면 얘는 점이입니다. 이건 점의 이동이야. 그래서 이 표현이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 보면 F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F가 들어가 있는 거는 도형의 평행 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그리고 얘는 y 대신에 y-1을 대입한 거야. 지금 이 예로 살펴보면
그러면 x-를 대입한 거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평행이동을. 그래서 요 지금 얘로 이해를 했는데 요 얘 f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도형의 이동이고 대입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점 얘죠. 자, 24번 문제는 얘는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좀 지워보면, 자, 24번 문제를 보면, 자, 똑같이 f니까 얘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자, x-2 y 플러스 3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x 대신에 x-2를 대입을 한 거고, 요 놈의 뜻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을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 마찬가지죠. 자,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대입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야. 평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대입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대입으로.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놈이 의미하는 게, 자, 얘를 뜻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라. 그런데 이제 직선이니까, 자, 직선 L이 요 놈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L이라는 놈이,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L이라는 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놈이,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이니까 X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그 다음에, 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게 플러스 3이니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이를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니까 요런 직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요런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가면, 자, 이 문제 풀이는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니까, 거꾸로, 자, 이게 L이죠. 자, 요 놈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게 바로 L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자, 어떻게 풀 거다? 자,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자, 요 직선을, 자, L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 프라임이라는 직선을,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거꾸로 가는 거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바로 L이 되더라. 그러면,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대신에 X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3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이니까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개념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6은 0.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X 마이너스 4Y. 자, 얘 계산하면 6, 얘 계산하면 12, 1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는 0이 되더라. 이게 정답. 그래서 답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자, 24번은 자, 좀 알아놔야 될 겁니다. F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25번도 평행 이동 나오고, 자, 원하고의 관계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관계.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여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얘네들 바꾸면 된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습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 부분인데,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자,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 자, 두 번째,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간단하게, 자,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뭐냐? 자, P가 있죠. P를, 자, 마이너스 2,1에서 대칭 이동한 점이야. 그러면
P라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P라는 놈이 자, 2,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니까 뭐 대충 여기 어딘가에 같은 거리가 되는 점이 하나 있겠죠? 얘가 바로 Q다 이런 뜻이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PQ의 중점이 될 거다 해서 점 대칭은 주로 중점 조건만 이용합니다. 이 한 가지 조건만 이용하면 돼요. 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자,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M은 자,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A,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B, 요 놈이 마이너스 2, 1이랑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얘는 원이 나와 있어서 도형처럼 보이지만 도형도 사실 중심을 이용하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 있으면 중심의 좌표, 자, 얘 아마 5,0이겠죠? 이 점의 좌표가 5,0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뭐 3,4가 여기에 있겠지만 뭐 똑같이 이동을 해버리면 되니까 얘가 3,4래.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같은 거리에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그럼 어차피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하든지 간에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지 간에 자, 크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이 형성이 되겠죠?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원이 되어져서 얘랑 자,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게 되면 1번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5,0하고 A, B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3,4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이 자, 조금 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포물선이 나왔습니다. 자, 포물선의 대칭 이동은 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어떤 유형이다? 포물선의 대칭 이동입니다. 지금 뭐냐? 자, 얘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그래프는 요 함수 포물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 포물선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포물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자, 얘는 완전 제곱식 고치면 꼭지점 나오겠죠. 자, 요 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죠.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위로 볼록이죠. 그럼 대칭 이동을 하면 올록볼록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자, 얘랑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 자,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대칭 이동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형 있죠? 이 도형을 그래서 포물선의 대칭 이동은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얘를 이렇게 휙 돌리게 되면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모양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반대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풀이를 해보면 자, 이게 완전 제곱식 고치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6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이라는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1,6이 돼. 그런데 자, 요 점이 얼마? A, B
그리고 대칭 이동을 했죠. 대칭 이동을 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더라? 3,6이 되더란데 이쪽은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어떤 모양이 된다? x-3의 제곱 더하기 6의 꼴이 되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6하고 3,6의 중점이 얼마가 된다? a, b가 된다. 이렇게 구해내면 됩니다. 뭐 중점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일단 점 대칭에 대해서까지만 좀 할게요.